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5% 하락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 매수 위주로 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히려 이제 기관 매수세에 대비해서는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 지금 이제 올해 거래일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죠. 목요일이 폐장일이고요. 오늘은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인 내일은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 기준일까지 매입을 해야 됐던 그런 배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 매입했던 그런 금액들이 이제 12월 27일부터는 의무 보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7일부터는 매도를 하더라도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27일자로 의무 보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출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은 고배당 종목 위주로 그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뭐 증시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배당 종목들이 배당 기준일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 대비해서 배당 금액이 상당히 퍼센트 입장에서는 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시장 좋지 않은 그런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배당 금액을 받을 바에는 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받겠다라는 투자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연도는 크게 배당 이 종목들이 메리트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는 매입을 좀 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약 상승했고요. 니케이 뭐 상해 종합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하락세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선 대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200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그런 지수고요.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좀 다시 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 하락을 끝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증시가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단식의 이런 큰 하락 자체는 멈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경기 우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3일 정도 거래가 남았는데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금리에 대한 피크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런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증시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 호황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력 싸움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 라인에서는 반등 추세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77원이고요. 계속 바닥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환율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더 빠르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증시도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시대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도 사실 여전히 높은 환율에 위치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0원에 가까운 환율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지금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단 라인까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이제 빠르게 안정화가 되었고요. 환율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와주고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이 서서히 돌아와 준다면 분명히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했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환율 자체가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환율이 미리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피크를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증시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도 증시의 그런 금리에 대한 방향 자체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피크 자체가 확실하게 지정되지 못한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피크 찍은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미리미리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환율 자체도 점점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증시 자체도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사실 뭐 지금은 지수 선물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지금 선물 지표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3.75%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과 이 채권 금리가 또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소에는 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75%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환율처럼 같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4,800원으로 200원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1.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크게 뭐 많이 반등하지는 못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4,800원으로 시간에도 거래 마무리했는데요. 거래량 자체는 크게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일별 거래량도 259만 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줄곧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이제 5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혼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우려스럽겠지만 지금은 사실 증시가 이 최근 6일 동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큰 거래량이 붙지 않은 채로 야금야금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나 12월 26일 배당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배당이 사실은 올해는 고금리 시대라 크게 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배당주를 모은다면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는 배당주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배당을 줄 만큼의 그런 재무 상황이 완벽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특별한 그런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증시까지 하락을 하니까 같이 좀 하락을 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인 내일은 이제 배당 락을 겪을 수 있는 날이고요. 배당 기준일에 들어갔던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비배당주에게 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17,4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다음 이제 60일선을 받치면서 좀 진행을 하다가 지금 증시에 대한 하락과 함께 이 60일선을 잠깐 이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21선과 61선이 데드 크로스를 형성하지 않았지만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네, 다시 양호 구름 속 그리고 이 얇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17,400원까지 또 반등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선일 것 같고요. 그 증시 분위기가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에는 좀 변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 12월 29일까지는 큰 이변 없이 거래가 진행되었다가 연초 1월 이제 3일인가요? 네, 그때 장이 열릴 때 1월 2일이죠. 네, 그때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두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 모두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증시가 빠르게 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시간을 더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네, 지쳐가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전례 없이 좀 강하게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게 올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이제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빠르게 반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시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차트는 뭐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공매도 잔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주씩 꾸준히 좀 감소를 하지만 오늘도 뭐 1,440만 주 수준으로 네, 크게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별 공매도 거래량도 5만 주로 네, 많이 줄었긴 했지만 뭔가 특별하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만큼의 그런 큰 변화는 없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이제 금요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환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3,240만 주 수준으로 요것도 마찬가지 뭐 20만 주 정도 감소를 했지만 뭐 평소 대비해서는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는 뭐 3,200만 주도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 평소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은 증시에 대한 거래량도 없고 이런 신용 잔고도 뭐 큰 방향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정 물량은 이제 53만 주에서 35만 주로 당일 물량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한 17만 주, 18만 주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은 당일 물량 전일과 지금 오늘 해가지고 11.8%까지 보유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 후반대로 지금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마지막에 좀 꾸준히 좀 매입을 하는 느낌인데요. JP모간이 또 이제 이렇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매수를 했다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군매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매수량이 또 언제 매도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의 그 물량 대부분은 지금 JP모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뭐 매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 뭐 대세에 영향 미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저런 수급,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 있고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많이 죽어 있죠. 네.
크게 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뭐 힘없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모멘텀이 한번 붙어주면 뭐 한 달 동안 내리던 것도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상심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주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소스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 그 순서는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시장을 예상을 했다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것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식 투자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미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 내년에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와서 이제 다 손절을 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봐야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때부터 올라가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왜냐? 그게 이제 최악의 시점이 지나고 이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간다면 또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매일매일 좀 소식을 가져다 드리지만 이 소식들이 사실상 지금 주가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고 뭐 주가를 바로 올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진짜 영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오픈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업이 이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매칭을 해서 그 주가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몇 없을 겁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어드리는 거고요. 그 상황이 분명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선행지수를 따라가는 그 반도체 지표를 보게 된다면, 제가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언급드리거든요. 삼성전자는 사실 최대 실적을 요때 찍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2022년에는 좋다,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2022년 4분기부터 조금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조금은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서버 수요가 살아나면서 2023년 그 중반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고요. 이미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좋은 상황에서부터 쫙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라는 것,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박스권, 지쳐서 이제 나가는 그런 박스권에서 갑자기 이제 뚫고 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떨어지겠지, 여기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올랐을 때 시장의 소스가 오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해서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든지, 네. 그런 좋은 소식들이 오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반대로 투자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대로 계속 N자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다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는 살펴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구간은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원자력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블록딜과 뭐 그런 이제 유상증자, 네, 그러고 뭐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일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이제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파이가 확대되는데, 그럼 이제 그 파이가 확대되고 이런 시장 상황들이 미리 반영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찌감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그런 거래량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주식 시장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형주는 지금 수급이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요. 소형주 위주, 그런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형적인 조종세에 들어간 그런 지수에서의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살아나고 증시가 살아나고 수급이 붙어주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소스들이 계속 이제 어, 하나씩 하나씩 계속 그런 수급이 붙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이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와 관련은 없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소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주가에 대해서 계속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이 기업이 그 개선된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식을 좀 가져왔고요. 탈원전 외치던 세계가 네, 다시 원전 회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난에 네, 이렇게 신규 건설과 그다음에 가동 연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원전 회기를 선언한 것이 아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례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안보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겨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북극 한파가 떨어지면서 이 북반구 쪽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겨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나 중요한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전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도 이제 그런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더 이상 횡포를 눈 감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원전을 살리면서까지 네,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그런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전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SMR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수명이 다 되어가는 그런 원전을 수명 연장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뭐 UAE도 마찬가지 3, 4호기를 건설 중이지만 5, 6호기까지 검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많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건설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분명히 네,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생필품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식비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 뭐 쇼핑을 하는 비용이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타이트하게 이제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식비는 놔두고 이제 쇼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줄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필수 요소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에너지죠. 네, 에너지에 대한 안보는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걸 미룬다고 해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 자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급하게 빠르게 그런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투자는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설들은 취소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랜트에 대한 이 추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준비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지금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네, 여러 국가 총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베트남도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았고요. 국내외 기관과 손을 잡고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가스터빈에 대해서 지금 국산화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가스터빈을 이제 이 암모니아 혼소를 했을 때 가스터빈을 통해 발전을 하는 그런 컨셉을 잡고 있고요. 수소 가스터빈,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가스터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렇게 또 가스터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를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었을 때 급격하게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티가 이제 가스 터빈이라든지 뭐 그런 블레이드 같은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같은 것들을 또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고온가스도 견뎌야 되고 그런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한 부분은 이제 이미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다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공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재료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3D 프린팅이라든지 가스터빈 부품 연구를 위한 또 이렇게 기술 교류회를 성료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R&D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기술 협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네, 내년, 내후년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두산에 대한 재무에 대한 소식이 재무에 대한 뭐 악화 소식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개선되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 재무보다는 이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추후에는 네,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아마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제 올 연말 27일, 28일, 29일 3일 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네, 조금 바짝 반등을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지만 일단 뭐 우리의 뜻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있고 네,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올연말 어떻게 마무리하든 연초에 어떻게 시작을 하든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장 상황이 있고 시장은 결국에는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이 이 답을 전해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전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